자, 여러분들 이번 클립에서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 지구의 모든 생물체들의 존재 이유, 존재 근거가 되는 이 물에 관련된 표현들, 물의 성질, 뭐 관련 뭐 사자성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0, 100 익숙한 숫자죠. 우리가 동양권에서 뭐 세계 대부분이 그렇지만 쓰는 요 온도 체계는 뭡니까? 섭씨 체계죠. 섭씨에서 어느 점, 끓는 점. 이거는 뭡니까? 저 화씨 체계를 쓰는 건 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스 채널 같은 거 잘 보시면은 요 32가 정확히는 화씨 체계에서 어느 점, 212가 끓는 점.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물을 천천히 냉각을 시켜서 0도에서 다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0도보다도 조금씩 낮춰가면 이 마이너스 10도씨에서도 물이 얼지 않고 그냥 찬물 상태로 존재하죠. 이걸 바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과냉각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냉동고에 넣어놨던 이 물들이 얼지 않는 물들을 갑자기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슬러시 상태로 되는 건 온도차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0도로 다가가다 보니까 어느 점에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또 얼어버리죠. 자, 그 다음 이 물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이 마이너스 10도씨에는 물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마이너스 30도씨에서는 절대 어떻게 해도 물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다 얼음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것보다 또 온도를 더 낮춰가면 또 액체 상태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네요. 그러니 이 물은 우리가 당연하고 뭐 신진대사를 유지를 위해서 뭐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 16이라는 숫자는 뭐냐? 자, 물의 어느 점은 섭씨 기준에서 0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이라든가 장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느 데 가냐 하는 정확한 온도라든가 압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온도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얼음 결정 구조가 16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얼음의 종류도 16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67은 바로 당연한 이 물이라고 여기지만 이 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 성질들이 67가지나 된답니다. 자, 70%이면 지표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 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70이죠. 근데 태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양수 안에 엄마의 배 속에 물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처음 발화를 할 때 이 태아의 이 머리 쪽에서 아가미 구조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태아는 성분이 80%가 되고요. 청소년은 뭐 75%, 성인이 되면 70%에서 유지가 되다가 나이가 들면서 수분기가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한 60%대, 뭐 50% 후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 인해 가지고 주름이 생기고 몸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자, 그다음 이 104.5도는 이거 보시면은 자, 산소가 있죠? 수소가 2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자, 근데 요 중심각, 요 각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바로 104.5도랍니다. 그래서 이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2개, 이 분자가 원자가 붙어 있는 요 각의 크기가 104.5도라는 거. 여기서 보다시피 수소는 산소와 정확히 수소 결합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결합의 종류 중에서 공유결합 중에서 극성수소결합이죠. 자, 공유결합은 이 산소와 수소가 뭘 합니까? 전자를 공유하죠. 그래서 공유결합이고요. 이온결합은 이온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대표적으로 우리 뭐 염화나트륨 이런 거,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무슨 결합이 있습니까? 금속 결합이 있죠. 이 금속 결합에 존재하는 이 자유전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이 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금속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연성, 전도에서 그게 전기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게 물이라는 게 골 때리는 게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20도입니까? 그 정도 내외에서 고체, 액체, 기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죠. 얼음을 상온에 가져오면 고체 상태가 있고요. 그게 녹으면서 물이 되고 거기에서 기하 현상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마이너스 273.15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켈빈 온도 아닙니까? 자, 에너지와 관련된 법칙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 뭡니까? 에너지 총량의 법칙. 에너지는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에서 A 형태에서 B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듯이.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뭡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이나 에너지, 운동이 진행된다. 자, 그런데 이 켈빈이라는 분이 이 온도를 1도씩 높일 때마다 이 부피가 273분의 1씩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그러면 거꾸로 온도를 자꾸 낮춰가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73.15도까지 가보니까 어떻게? 더 이상 부피 변화가 없는 거죠. 이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엔트로피 상태가 제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켈빈 온도의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자, 이분이 누구냐? 이 켈빈인데 원래 이름은 켈빈이 아니죠. 윌리엄 톰슨입니다. 자, 이분이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 연력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영국 황실에서 자기를 주죠. 무슨 자기를 줍니까? 남자 배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귀족 이럴 때 공후 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중에서 이 남작 자기를 주는데 그냥 윌리엄 톰슨으로 바뀌는 뭐하고 해서 글래스고 대학의 앞에 흐르는 강, 켈빈강,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이 켈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절대온도의 개념이 도입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바로 섭씨죠. 이거는 하씨죠. 자, 그럼 뭐가 있을까? 섭씨와 하씨를 변환하는 공식이죠. 자, 그럼 섭씨는 누구냐? 어디에서 나왔냐? 스웨덴의 물리학자이자 전문학자인 이 셀시우스에서 나왔죠. 셀시우스가 중하권, 즉 중국에 소개되면서 이름이 석이사 내지는 석이수로 소개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권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김씨, 이씨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섭씨가 된 거고요. 하씨는 독일의 물리학자 파렌하이트라고 하죠. 자, 이 파렌하이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하씨의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자, 이 파렌하이트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바륜해라는 이름으로 소개됐죠. 그래서 하씨인데, 자, 이 파렌하이트이 자, 소금물에 어는 온도를 바로 파렌하이트 0도라고 잡고요. 순수한 물이 어는 온도가 32도. 그 다음 어떻게? 180칸으로 나눠서 끓는 점을 212도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섭씨와 하씨의 변환 공식인 이 9분의 5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자, 금방 요 하씨는 32도 어는 점, 순수한 물이 어는 점, 끓는 점 212, 차이는 180. 자, 180분의 섭씨는 어차피 0에서 100칸 아닙니까? 그걸 딱 해보면은 5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물론 이게 순수한 물의 어느 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을 하면 32 빼기 32, 0. 그래서 섭씨 0도가 딱 나오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요 비열이라는 게 뭡니까? 1g 어떤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이 물의 비열이 크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몸이 보십시오. 항온이나 항온동물이나 정온동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을 그대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체온에 하는 이 신진대사에서 하는 역할과 비슷하게 이 지표면의 온도도 잡아주니까 이 지표면의 구성 성분으로서 표면적으로 잡고 있는 이 비율이 70%나 되는 이유도 그죠? 자, 그 다음 이 밀도, 덴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밀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는 희한하게 물은 액체가 고체 상태, 즉 얼었을 때보다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얼었을 때 이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호숫가라든가 물가의 얼음이 위에서부터
밑에서 온다 하더라도 이게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또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면이 먼저 얼고 밑으로 거꾸로 얼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고기들이 다 얼어서 죽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철이 실제로 물보다는 밀도가 훨씬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 만든 이 배라든가, 자, 그 다음 소금쟁이 있죠? 기계가 물에 뜰 수 있는 이유는 이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확히 스페인어거든요. 자, 페루의 인근의 아빠다의 어부들이 크리스마스 부근에 그때 철에 잡혀야 되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잡히지 않더랍니다. 왜? 바다 온도가 이상적으로 너무 높아서. 거기서 유래된 게 바로 이게 이상고온 현상. 그게 이제 그쪽 지역에만 하나는 게 아니고 적도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을 나타낼 때 엘니뇨, 이상저온 현상이 라니냐죠. 이 둘 다 스페인어인데, 자, 엘니뇨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부근에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 남자 아이를 뜻하고요. 요 라니냐는 여자 아이죠. 이상저온 현상이죠.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온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온도의 오르고 내림에 의해서 압력이 바뀌죠. 압력 차이가 생기면은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류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 기체의 흐름이 생기고 그게 바람이 되고 그게 적도지방에 형성되니까 무역풍이라고 부르고 그 무역풍에 의해서 이 수온의 변화, 즉 물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고온, 이상저온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고, 코리올리 효과는 여러분들 요거 지구 자전하고 영향을 미친다. 지구가 왜 해가 동쪽에서 떠고 서쪽으로 지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 반대로 도니까 그렇죠. 서에서도. 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반구에 있죠.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남반구는 당연히 시계 방향이겠죠. 자, 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큰 수조에 물을 담아서 물을 빼보면 물이 이 코리올리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데 적도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크고요. 이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작아지죠. 자, 그 다음 이 물타기. 물타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몇 번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데서도 이 다니엘 요르라는 소장사다, 소장사. 근데 이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내 이 속값 크게 쳐줄 테니까 내한테 일단 맡겨라. 내가 팔아서 비싸게 비싼 금액을 가져다 주겠다 라고 해놓고 소를 실제로 받아가지고 뭐 값도 지불하지 않고 턱인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금액은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 이러면서 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기꾼인데, 실제로 이 뉴욕 근처의 소장사였는데 그 목축업자라든가 농장에 가서 소를 사가지고 일단 시장에 내놓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소에게 소금을 먹여서, 바짝 굶겨서 소금을 먹여서 미국의 뉴욕의 그 허드슨 강에다가 물을 엄청 먹이죠. 그러면 소가 갑자기 몸무게가 엄청 불어날 겁니다. 그런 논소기구로 인해 가지고 소 시세 차익을 노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리철도라는 철도 경영권을 인수를 하죠. 인수를 하면서 요 소에 물 타는 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이리철도가 부실했으니까 그 신주 주식을 공모를 해서 이 부실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물타기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워터링 이러면은 여기가 물타기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 요 워터링이라면 물이죠. 그럼 뭐 우리가 맛있는 음식 보면은 군침이 돈다 이랬죠? 아니 워터링 이러면은 군침이 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워터링스가 되면은 물들 아닙니다. 물은 뭐 우리가 수량 명사 중에서 양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자, 워터스가 되면 이게 실제로 바다를 뜻하는 거죠. 그거 하나 알아놓고요. 피플이라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피플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족을 뜻하고요. 자, 그래 우리 그리스어로는 아쿠아, 이러면 이게 물이죠. 아쿠아리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만드는 생수 뭡니까? 아리수 아닙니까? 자, 이게 실제로 광개토 대왕릉비에 아리수라는 게 표현이 나오죠. 아리. 그 고구려 시대의 한강을 뜻하는 게 아리였습니다. 그 아리의 물, 한강 물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이 도모지라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사형제도입니다. 뭔 말이냐?
이 사람을 묶어놓고 얼굴에다가 천이나 종이를 대놓고 그 위에 물을 뿌리면 이 천이나 종이에 물을 먹으면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게 해가지고 질식사시켜버리는 이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절대 공포를 느끼고 그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도무지에서 나온 말인데 뭔가를 절대 알 수 없다는 때 이 도무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를 여러분들 우리말로는 어찌시라고 한다는 거, 부사라는 거, 이게 도무지 사용돼서 나왔다는 거. 자, 물찬대비는 물을 차고 솟구치는 이 제비와 같이 어떤 힘찬 기상이라는 모습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죠. 이 분수령은 여러분들 요 물이 흘러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분기가 되죠. 요게가 바로 분수령을 뜻하죠. 그래서 요거 우리 영어로도 이 물이 워터 아닙니까? 이 쉐드가 흑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갈라지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 그래서 워터 쉐드고요. 요게 또 비슷한 표현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터닝 포인트 있죠. 여기 바로 분수령이라는 거. 실제로 분수령은 산맥, 경계 지역 이런 뜻도 있고요. 자, 물과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서 우리 요런 건 어떨까요? 백년 하청. 한자가요. 중국의 황하강을 뜻합니다. 황, 물, 황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하강에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서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노래지죠. 그래서 황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근데 이 황하강에 물이 풀게 되는데 100년이 걸린다. 아주 오랜 시간을 어떤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백년하청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상전적해라. 천지가 개벽했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뽕나무밭이죠. 뽕나무밭이 바뀌어서 바다가 됐다는 뜻이니까 엄청난 변화를 얘기할 때 상전벽해. 그 다음 물고기와 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수어지교를 얘기하죠. 그 다음 우리 아전인수라는 말 하죠. 저놈의 물대기. 이게 극강의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기주의라는 것도 영어권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고이즘이 있고 에고티즘이 있는데 요거는 남을 배려하는 이기주의고요. 요 아전인수를 얘기할 때는 셀피시, 리스, 남을 철저하게 밟아가면서 이기적인 거죠. 자, 우리 물을 포함한 액체의 종류에는 흙탕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우리 탁액이라고 하죠. 탁액이라고 하죠. 그래? 자, 그 다음 우리 우뭇가사리 같은 우무, 즉 젤리 형태의 우무, 이런 물도 있고요. 그 다음 원시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질 때 이 지구의 이 바다는 억수로 뜨거운 수도 상태였다고 하죠.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 피와 우유 같은 이런 성분을 바로 콜로이드 성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유리도 액체의 한 종류인 거 아십니까? 이 유리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수만 년을 살 수가 있으면 이 액체가 흘러서 유리가 빵꾸가 나서 유리창이 빵꾸 나는 모습도 볼 수 있답니다. 뭔 말이냐? 이 유리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준 안정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 또 다른 말로 유리 상태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유리 자체를 어떻게 또 부릅니까? 형태가 없다. 무정형체 내지는 비결정성 고체라고도 한답니다. 자, 우리 수인성 질병 물과 관련해가지고 병원 옮기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난리죠. 그 코로나 질병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음 메르스, 그 다음 사스 이런 거는 공기매개 감염병이죠. 그 공기매개 감염병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공기매개 감염병을 바로 airborne 인펙션이죠. 이 인펙션은 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뭐 컨테이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다는 거. 자, 그럼 물과 관련된 건 waterborne 인펙션이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질, 그 다음 또 뭐 장티푸서 이런 게 바로 이 수인성 질병이죠. 자, 이 물과 관련된 성질이라든가 표현들 관련 뭐 용어들 이 정도를 알아두면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